안녕하십니까. 목돈관리 전문기업 행센의 오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주로 돈과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벤처투자 소득공제 연말정산 실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벤처투자 소득공제의 그 공제 효과, 절세 효과에 관해서 영상들을 많이 올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투자도 하셨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으셨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환급받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지금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애로사항이 생긴 건지 그 애로사항들의 해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다 차근차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직원분께서 연말정산 Q&A를 싹 다 정리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아마 이것만 보시고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보면서 같이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사항들이십니다. 네, 물론 이거 이외에도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오늘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들을 정리를 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벤처 투자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벤처 투자 하신 분들께 저희가 벤처 투자 확인서를 받아서 고객분들께 다 전달을 드렸죠. 그걸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과정을 보면 이렇게 되죠. 근로자분들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서류 일체를 준비를 하시죠. 이게 간소화 서비스로 해가지고 싹 불러오게 하면은 한 번에 원스톱으로 정리가 되는 PDF 파일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서류를 원래 우리는 이제 회사에 제출을 했었죠. 근데 우리는 기존에 하던 거 말고 더 환급받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환급받을 거 더 있어요 라고 하는 것만큼 추가 서류를 내야겠죠. 그게 바로 벤처 투자 관련 서류입니다. 이 벤처 투자 관련 서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벤처 투자 확인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서류들을 잘 정리해서 회사에다가 전달을 하게 되면 회사는 그 서류들을 정리해 가지고 세무사 사무실로 보통은 이제 전달을 하게 되죠.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은 전산의 각 항목들을 다 입력을 하고 그렇게 세금이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세금을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 내역에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같이 제출을 하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제출하는 벤처 투자 관련 서류가 같이 제출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서류로는 보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마 저희 통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요거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곳에서는 이런 걸 요청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투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요청하시는 곳도 있으세요. 요거는 그냥 제가 작성을 한 건데 사실 저희도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기고 있는 회사인데 저희 세무사님은 이걸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것만 주면 돼요. 이 투자 확인서만 드리면 알아서 다 신고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곳은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있는데 이 연말정산 과정을 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서류를 제출한 이유는 이 세무사 사무실에서 전산에 입력을 하기 위함인 거거든요. 세무사 사무실이 우리 연말정산을 도와주는데 그냥 막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항목들에 뭐 넣어주세요, 뭐 넣어주세요를 그 세무사 사무실에 딱 가가지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입으로 얘기해주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류로 주면 그걸 전산에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중요한 게 증빙 서류도 필요하겠지만 입력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우리는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 전산에 입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다 다르다 보니까 그걸 요청할 때 보통 회사에 요청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회사들마다 다 그 서류들이 다릅니다. 그러니 저희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런 서류를 필요로 하시고 이분들은 이런 서류를 필요로 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산 입력하실 때 뭐 이체 확인증에 달라는 분도 계시고 주급납입 증명서를 달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전환사채 투자 계약서 원본을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어떤 게 맞다 틀리다 또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세요 라고 딱 결정지어서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확실한 건 벤처 투자 확인서는 무조건 필요하다. 이거는 가장 핵심이고 이 벤처 투자 확인서 이외에 필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거기에 맞춰서 서류를 다 제공을 해드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다. 어떤 분들은 벤처 투자 확인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누군가 어떤 회사는 벤투 확인서만 있으면 되고요. 어떤 회사는 벤투 확인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곳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곳이에요. 회사 중에서는 자체 기장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사 사무실을 통하지 않고 회사의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되는 곳이겠죠. 자체 기장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는 똑같아요. 근로자분들은 요 서류들을 준비해서 회사에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산 입력을 아까 전에는 이렇게 세무사 사무실에서 전산을 입력을 했었잖아요. 근데 자체 기장하는 회사는 당연히 그 당사에서 전산 입력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전산 입력을 근로자가 직접 전산에 입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되게 어려운데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막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주시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근데 그 문의에 대해서 저희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희도. 근데 그러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사마다 전산이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이런 전산이 있습니다. 이런 전산에다가 입력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또 이런 전산이 좀 달라요.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에 넣으면 되나요? 라고 막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 전산을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그리고 이 전산의 구조가 큰 틀이 그 안에 그 세법에 적용되는 건 똑같겠지만 그걸 구현해내는 방식이 다 조금씩은 다르고 당사의 편의에 맞춰서 제작된 아마 전산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생소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기타 소득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보시면 어디에도 기타 소득공제라는 건 없습니다. 이게 원천징수, 영수증인데요. 여기 보시면 종합소득공제라는 게 여기 있죠. 거기에 기본공제 있고 추가공제 있고 연금보험료 공제 있고 특별소득공제 있고 그 밖의 소득공제 있습니다. 기타 소득공제는 없죠. 근데 여기에는 기타소득공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타소득공제가 있는 게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회사들마다 전산에 입력할 때 좀 더 편하게 입력하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전산을 다 개발을 하셨을 거예요. 큰 돈을 들여서 굉장히 편하게 아마 잘 돼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한테 그 화면을 사진 찍어서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너무나 드리고 싶지만 그 전산화면 전체 이걸 저희가 알 길이 없다 보니 그리고 고객분들마다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전산이 다 다르다 보니까 통일화된 답변을 저희가 드릴 수 없다는 점 이거는 좀 널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보시면 그 입력하는데 아마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테니까 천천히 입력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제출처 부분에 따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이건 무슨 말씀이시냐면 여기 투자 확인서를 보시면 딱 저희가 드린 자료는 아마 이름이랑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4번부터 5번, 6번, 7번 이런 데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의 주셨던 건 이런 부분을 내가 작성을 해서 회사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는 거죠. 이것도 회사마다 규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진행 방식이. 저희 같은 경우는 작성하지 않고 그냥 바로 세무사 사무실로 보냅니다. 근데 어떤 곳은 또 작성을 요구하는 곳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사죠. 다니시는 회사. 여기 회사에 체크하시고 뭐 회사 이름, 대표자 성함,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이렇게 체크하고 작성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될 거고 이런 내용들은 아마 당사에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에 맞게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난감해 하시면서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저희한테 주신 문의 사항입니다. 뭐냐면 홈택스 간소화 목록에 벤처 투자금 조회가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분명히 투자를 했는데 이게 조회가 안 돼요. 라고 놀라서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하시면서 연락을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홈택스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한 번에 조회하기를 탁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쫙 나오죠. 한 번에 쫙 나옵니다. 그때 여기가 이제 벤처 투자 이런 뭐 우리가 익숙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뭔가 숫자가 나와야 될 것 같은 숫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신 거죠. 근데 전혀 놀라시지 않아도 되는 게 여기에 나오는 건 뭐냐면 금융회사,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통해서 벤처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 거는 금융회사와 이런 홈택스 간 국세청 간 전산망이 교류가 되기 때문에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냥 불러오기가 다 됩니다. 다른 것들처럼 뭐 신용카드나 뭐 국민연금이나 보험료처럼 다 자료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불러올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벤처 투자는 여러분들께서 하신 건 직접 투자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동으로 자료 조회가 되는 시스템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류를 준비해서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는 것이고 그 서류라 함은 벤처 투자 확인서 그리고 각 회사마다 또는 세무사 사무실마다 원하는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 서류에 맞게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뭐가 안 나왔다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막 출력하려고 하는데 왠지 여기에 뭔가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체크가 안 돼 있으니까 뭐 불안하신 거죠.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 요 화면이요. 이게 제 거 한 거거든요, 지금. 아까도 보셨다시피 그 벤처 투자 확인서 보여드렸던 그거 제가 투자한 거 제 투자 확인서예요. 근데 제 건데 저도 안 나왔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나올 수가 없죠. 왜? 저는 소득공제를 10%밖에 해주지 않는 벤처펀드에 투자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100% 소득공제 받는 직접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많은 질문이 아까 여기에서 볼 때 근로자분들이 사내 자체 전산에 직접 입력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께서 주로 질문을 하시는 건데 사내 전산만 소득공제 입력란에 출자금,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어떤 질문이시냐면 이런 거예요. 회사마다 다 전산은 다릅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는 거 기준으로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뭐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납입금액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벤처 펀드에 투자하신 분들, 간접 투자하신 분들이 나 뭐 신한증권으로 했어요. 아니면은 뭐 나 유한타증권으로 했어요. 뭐 KB증권으로 했어요. 그리고 계좌번호는 뭐예요? 납입은 얼마 했습니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직접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거 넣을 게 없습니다. 다 여기 해당 없음 하고 나중에 입력한 다음에 여기 그냥 금액만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회사마다 전산이 만약에 다 같다. 동일하다. 통일된 전산 프로그램을 모두가 쓰고 계시다. 그러면 저희가 탁탁탁 이렇게 그냥 매뉴얼 만들어 가지고 보내드리면 참 좋을 텐데 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일된 매뉴얼을 가지고 이겁니다 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제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사내에 담당하시는 분들과 말씀 나누셔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이렇게 사내에 담당하시는 분과 말씀하셔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내 직원분도 이 벤처 투자 소득공제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벤처 투자 소득공제가 정말 좋은 거지만 모르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모르시다가 최근에 알게 돼서 이런 걸 하게 되신 사례들이 많이 계실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도 그동안은 이런 것들은 많이 했어요. 이거는 되게 잘하세요. 능수능란하게. 근데 그분들도 이런 서류도 처음 보신 거고 전산에 입력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십니다. 이게 그분들이 잘못됐다, 무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처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답을 찾아나 가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회사도 있어요. 이게 전산 입력 모르니까 담당 부서 직원에게 우리가 문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직원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은 입력도 본인 근로자가 직접 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시는 겁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입력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너무 약간 무섭잖아요. 난감하고. 근데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실수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왜 괜찮은지도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괜찮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이런 질문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벤처 투자 확인서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카톡이 있을 겁니다.
카톡이 PDF 파일로 이렇게 이쁘게 탁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거 다운받으셔도 되고, 혹시라도 그런 게 이제 잘 만료가 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을 좀 정리해서 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있습니다. 지금 아마 어떤 분들께서는 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내가 실수해서 소득공제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어렵게 공부하고 투자할 회사 찾았고 큰 돈을 넣어서 이렇게 투자를 실행하고 있는데 이게 나의 실수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면 이거 낭패인데 걱정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5월에 신고 다시 하면 됩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의 연말정산 이런 거죠. 2023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소득이 발생했잖아요. 이 소득이 발생한 걸 원래 모든 소득세는요 5월 달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 사업자들만 5월 달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원래 소득세는 5월 달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 국민이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 국세청이 폭발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상대적으로 처리하기에 간단한 사업자보다는 그래도 근로자분들이 조금은 더 세금 정리하는 게 수월할 수 있는 군이지 않습니까? 그분들께서는 그냥 2월 달에 다 연말정산으로 정리하시죠. 그리고 5월 달에 따로 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때 내가 뭐 잘못해서 뭐 3월 달이나 4월 달에 환급받지 못했고 원천징수 영수증에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는 5월 달에 다시 신고해서 6월 달에 환급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전혀 걱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회사한테 뭐 해주세요 이런 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홈택스 가서 이렇게 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는 저희 행센이 엄청나게 완벽한 매뉴얼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간지러워하시는 부분을 완벽하게 긁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전산이 다 다르기 때문이고 원하는 서류나 이런 것들의 일처리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제한적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좀 난항을 겪었지만 연말정산 때 처리가 잘 되시면 너무나 좋은 거고요. 만약에 안 돼서 우리가 5월 달에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다들 홈택스에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홈택스 매뉴얼은 통일된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정말 디테일하게 초등학생도 아니 심지어 한글만 볼 수 있으면 유치원생도 다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공드리는 거는 전혀 어렵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제일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걱정되는 게 이런 걱정으로 인해서 좀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시진 않을까. 그게 저는 제일 걱정되거든요.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물론 이때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3월 달에 기분 좋게 이렇게 연말정산 환급 받으면 최고죠. 베스트죠. 근데 그게 안 된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의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혜택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홈택스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나 나 몰라 나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안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죠. 어떻게 준비했냐? 저희의 세무사님이 대기 중입니다. 이때 소득세 신고하는 거 개인이 다 신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모를 수 있죠. 안 해보셨으니까 당연히 모르시는 겁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혼자 하실 수 있도록 매뉴얼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드려도 직접 하기에 불편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배 타고 나가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직업군 중에서 이렇게 원형어선 타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세무사님이 대리해서 신고를 다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냥 동의 몇 개만 해주시면 세무사님이 다 알아서 해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세무사님께 보통 소득세 신고 대리를 할 때는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다 알아서 부담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희 고객분들이라면 저희 회사에 투자 안 한 다른 분들이 저희한테 대리해 주세요. 이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저희 고객님들 기준으로 저희가 다 알아서 이 비용과 모든 것들을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저희는 대기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멘트로 마지막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도 아마 벤처 투자라는 걸 처음 해보셨고, 처음 소득공제를 해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애로사항들이 아마 생기셨고, 또 어떤 분은 되게 재밌어 하시고 설레이고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가 됐든 처음 맞닥뜨리는 경험과 감정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작년에 벤처 인증을 받았고, 벤처 투자 소득공제 연말정산 안내를 드리는 건 저희도 외람된 말씀, 올해가 처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도 처음입니다. 처음이긴 하나 그래도 저희는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잘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늘 반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좋은 마음으로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여러분의 연말정산을 돕고, 그로 인해서 환급금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연말정산 관련해서 벤처투자에서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한테 답변 주시고요.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